저희 인재양성위원회에서 지난 학기에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고, 자료 준비에 많은 의원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특히 강소영 교수께서 설문조사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수님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이 하고 있는 우수 교육 사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학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2월 중순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각 대학들이 2주 동안 개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대학들이 2주간 온라인 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개학을 막상 하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1주 또는 2주 추가 연장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까지 연장, 결국은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연장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하는 교수님, 또 교육받는 학생들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우리뿐만 아니고 외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3월 중순에 외국 대학들도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고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학교육 또는 전체 대학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공과대학생 4,100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6월, 7월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학 학과별로 분포도 골고루고, 또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6대4고, 학년별로도 그 분포가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결과에 어떤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공과대학 교수 100명에 대해서 비슷한 설문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인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온라인 강의 준비 시간이 5시간 이상이 52%도 매우 높았고, 실제 이 시간은 보통 대면 수업할 때에 비해서 2-3시간 이상 긴,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 학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72%가 만족한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 평균이 3.86인데 보통 저희가 대면 수업하면 4 정도 나옵니다. 대면 수업보다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만족한 거에 비해서 학생들은 처참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만족이 38%밖에 되지 않고 거의 29%가 불만족이고, 갑이 3.09로 보통 대면의 4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연 왜 이렇게 학생과 교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교수님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너무 좋은 인강을 받아봤습니다. 매체도 너무 훌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강에서는, 다시 말하면 온라인 수업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걸 학생들이 느꼈고, 그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 효과 인식에 대해서는 교수, 학생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대면 수업에 대해서 다 못하다고 평가했고, 교수님들이 약간 더 낫지만 교수님들도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더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 외에 각 대학에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 내역하신 결과를 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각 대학에서 A대학은 매달 조사하면서 이게 만족도 조사했고, B대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머지 대학들도 조사한 결과인데, 보시면 첫 번째 특징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더 못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학마다 만족도가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물론 학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얼마큼 대학이 잘 준비했냐도 아마 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4 정도인데 평균이 한 3.11입니다. 근데 저희가 설문조사한 거가 3.09로 어쨌든 두 개의 신뢰성이 꽤 높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 얘기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과대학은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동영상 강의됐고, 일부는 키트를 사용하게 됐고, 일부는 다음 학기 미루게 했습니다. 시험은 더 처참합니다. 만족도가 2.54로서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50%입니다. 근데 이걸 아까와 비교해 보면 아까는 그래도 3.09였는데 여기 2.54로 훨씬 더 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년별로 조사해봐도 시험이 많은 1학년, 3학년이 만족도가 더 나쁩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이렇게 만족하고 어렵게 진행했는데 교수님들한테 물어본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고 하면 당연히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해도 판단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과목이 숙제를 많이 내준 걸 알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피드백 제공 시간이 어려웠다, 그런 게 돼 있고요. 학생들의 부정적인 측면은 대면 강의에 비해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과목에 숙제를 많이 내주니까 숙제하는데 소요 시간이 길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의 어려움, 피드백 부족, 다시 말하면 소통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반복 시청 가능하다, 학습 속도 조절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잘만 하면, 다시 말하면 개인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고 또 시간, 공간 제한 없이 자기주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의 방식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화 강의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유튜브 활용, PPT 녹음, 줌, 과제물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녹화 강의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이 많은 과목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대학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화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과제로서 평가하는 수업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험 평가에 대한 설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수님, 학생 모두 대면 시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대면에서 대면을 원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필요하겠고, 아마도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고 신뢰성 가질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의 자료의 개선입니다. 아마 대부분 교수님들이 아마 줌을 사용하든 녹화를 하든 이렇게 PPT 자료를 사용했는데,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좋은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하는 온라인 강의 자료는 중고등학교 때 봤던 인강에 비하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평가가 낮게 나와서 이것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대학에서 공과대학생이 2학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전면 대면 강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대면 비대면 혼합 강의, 비대면 강의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1학기 때 이미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사료해야 됩니다. 객관식으로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 물어봤습니다. 아까 김윤성 총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가장 크게 소통이었습니다. 소통이 가장 어렵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비대면 수업에서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교수 학생 간에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한 노력과 시스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개별 질문에 대한 빠른 피드백입니다. 아마 이것도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강의실에서 질문받기 때문에 전체 답변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개개인 학생한테 답변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 이거는 각 교수님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 이거는 비대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비대면 사회에서 시험을 잘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게 했을까,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디지털 매체 활용에 대한 가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이미 인강으로서 너무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합니다. 그에 비해서 학교나 또는 교수님들은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디지털 매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학교도 노력해야 되고 각 교수님도 노력해서 강의 자료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특히나 지난 학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비대면 막 바뀌다 보니까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 진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수업 제시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번 학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대면하는 학교도 뭐 일부 작은 수업은 대면한다고 했다가 또 비대면으로 바꾸고 중간고사까지 비대면한다고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뭐 학기 말까지 할 테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수업 계속 바꿀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와 같은 그 비대면 수업에 맞는 앞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전략을 세워서 해야만 우리가 조금 더 개선된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냥 각 대에서 받은 우수 사례를 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몇 개만 보여드릴 텐데 아마 성균관대학은 차세대 아이캠퍼스를 위해서 2,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4% 전체 강의실 94%가 온라인 강의 가능하고 한 반 이상이 실시간 스트리밍 웹캠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학기 훨씬 더 수월하게 했고 강의 평가도 그에 맞게 더 좋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유니스트에서도 온라인 수업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아마 거기는 주로 공대 위주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온라인 수업 가이드를 줄 수 있었고 또 1대1 컨설팅하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플리드 클래스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플리드 클래스룸 하면 일반적으로 사전에 동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디스커션하고 팀 프로젝트 수행하는 걸 갖다가 줌이나 와이색이라는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온라인상에서 플리드 클래스룸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시험이 가장 중요한데 시험을 보면 크게 그 전기전자 같이 조금 더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는 개인 학생한테 시험 장비 키트를 제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하고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시험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키트를 제공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아마도 우리 그렇지 않은 학과들 그런 학과들에서는 아마도 가장 큰 게 가상으로 공학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중요하기 때문에 제 뒤에 그 고려대학교하고 한기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걸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우리 김은석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온라인 교육으로 가는데 이 코로나가 훨씬 빨리 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지난 학기는 너무나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잘 없었고 질문에 대한 빠른 피드백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 교수님이 노력하면 이번 학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비대면 평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신뢰성 가진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 학생들이 이런 좋은 매체 인강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나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디지털 매체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미 김은석 총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 급속하게 변하는 이렇게 모든 대학마다 우수 사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공유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나라 공학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도 똑같이 우리보다 온라인 교육이 좀 앞서 있다고 하지만 되게 보면 여러 개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있고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희가 논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캠브리지 대학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우리가 이 온라인 교육을 잘만 하면 대면 교육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 그 5가지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앞에 우리 학생들이 요구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장점을 생각한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자기 주도로 자기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거가 결국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고 앞으로 미래에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